샴페인 라이브러리 이번 시간엔 로제 샴페인으로 잘 알려져 있고 프레쉬하고 정교한 스타일로 많은 샴페인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는 이 하우스를 소개합니다. 샹파뉴 산지의 겨울은 비가 자주 내립니다. 하지만 워낙 드라이한 캘리포니아에 살다 보니 더 비 오는 걸 즐기기도 하고 또 좋아하는 하우스 방문이라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빌켈살몽에 도착했습니다. 이 단아한 빌딩은 방문객들을 위해 새롭게 오픈한 곳으로 우연히도 지난 출장 기간엔 이렇게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공간들로 방문하게 된 경우가 몇 번 있어서 신기하면서도 기뻤습니다. 요 그림 한번 보세요. 빌켈살몽 로고를 아는 분들이라면 다시 보게 되는 그림일 텐데, 이 그림은 빌켈살몽 로고가 탄생된 과정을 보여주는 일러스트레이션입니다. 빌케 살몽은 니콜라 프랑스와 빌케르와 엘리자베스 살몽 부부에 의해 설립되어 현재까지 7대에 걸쳐 가족 경영의 전통을 이어오는 200년이 넘는 역사를 갖는 곳으로, 설립자인 니콜라 빌케르의 아버지는 이곳 마레시르 아이 마을의 시장을 역임했을 만큼 빌케르 패밀리는 이 마을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합니다. 미켈 살목 전체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인데 에스테인 면적이 꽤 크죠? 지금 서 있는 곳은 이곳으로 이제 이렇게 돌아서 다시 건물로 돌아오는 코스로 가면서 하나씩 소개해 볼게요. 비가 오고 있었지만 전체 에스테이 투어를 위해 뒤쪽 정원으로 나섰습니다. 하우스 뒤쪽 길에 자리한 빌케르 살몽의 특별한 포도밭으로 먼저 향했습니다. Welcome to the Clos Saint-Hilaire. 밀켈 살몽의 클로상틸레아는 약 1헥타르 정도의 자그마한 단일 포도밭으로 원래는 이 패밀리의 가든이었던 곳인데 이곳이 독특한 테루아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해서 1964년 이곳에 피노누아를 심으면서 샴페인 생산을 위한 포도밭으로 시작된 후 현재까지 약 60년 수령의 피노누아들로 이루어진 포도밭이 되었고, 말과 양을 이용하는 등의 친환경 농법으로 관리해서 포도의 순도와 토양의 미네랄리티를 보존해 오고 있습니다. 이곳의 첫 번째 빈티지는 1995년으로 피노누아 100% 클로상틸레어에 관해선 잠시 후에 다시 소개할게요. 비켈살몽에선 대부분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에서 평균 13도의 저온으로 느리게 베이스 와인 발효가 진행되는데, 이런 저온 발효 방식은 아로마의 순도와 샴페인의 신선함을 유지하는 빌켈살몽 스타일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들칼살몽의 숙성 셀러에선 약 400여 개의 일반 우드 배럴과 약 24개의 큰 용량 오크 캐스크들이 베이스 와인 숙성에 사용되는데, 천정의 우드 디자인 또한 아주 인상적인 단정한 이미지의 셀러였습니다. 셀러를 방문했을 때 이런 디테일들을 보면 와인 메이킹 책임자들의 성향이 보이는 듯도 하고, 또 그런 성향은 와인 스타일에 주로 나타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보드도 한번 보세요. 셀러에서 숙성되는 와인 정보를 기록하는 보드라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는 듯한 이 손글씨는 이곳 책임자인 셰프드 가브가 와인들을 체크하면서 직접 업데이트하는 거라고 합니다. 비켈살몽의 깔끔한 샴페인 스타일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죠? 와인에서 이런 용어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얼마 전 10미닛 와인 아카데미 와인클럽 모임이 제가 살고 있는 북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있었고, 모임에선 이 용어들에 대해 좀 더 포커스해서 살펴보면서 샴페인들을 테이스팅했는데, 화학이 아닌 와인 용어에서는 산소 접촉을 억제하며 최소화한 방식, 산소 접촉을 이용한 방식으로 표현하면 이해하기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리덕티브 스타일의 대표적인 와인 메이킹 방법이 스테인리스 스틸통 사용으로 산소가 거의 차단된 환경이다 보니 과일향의 순수함과 산미의 청량함이 더 잘 유지됩니다. 산소가 미세하게 유입되는 우드통 사용이나 오랜 숙성 과정은 억시데이티브 스타일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부드러워진 산미와 질감, 견과류, 토스트 등의 복합미를 갖습니다. 밀켈 살몽은 대부분의 베이스 와인 발효와 리저브 와인 숙성에 스테인리스 스틸통을 사용해서 신선함을 갖는 리덕티브한 스타일이면서도, 오크통 숙성 와인들을 블렌드에 적절히 사용하고 또 좀 더 오랜 숙성 기간을 두기 때문에 청량하면서도 복합적인 캐릭터와의 밸런스를 갖습니다. 다른 두 하우스와의 비교도 잠깐 참고해 보세요.
병에 담긴 샴페인들이 저장되는 지하셀러입니다. 빌켈살몽은 한 해 약 200만 병 이상이라는 적지 않은 생산량을 이어오는데 이 양은 샹파뉴 산지에선 중간 이상에 해당되는 규모로 병 숙성 기간도 일반적인 샴페인들에 비해 좀 더 길어서 이 셀러에는 이렇게 많은 샴페인들이 저장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방식들로 생산되는 빌켈살몽의 하우스 스타일 키워드를 살펴볼까요? 샹파뉴의 대표 피노누아 산지의 자리에서 피노누아와 함께 과일향, 신선함, 둥근 질감을 가진 뮤니의 품종을 블렌드에 즐겨 사용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빌케르 살몽에선 꽃향, 과일향 등의 풍부한 향, 순수한 향과 밝은 산미에서 오는 신선함, 세 가지 품종의 장점을 잘 살린 정교함, non-vintage 브룻, 로제, 프레스티지 큐베까지 골고루 잘 만드는 다채로움을 보여주며 샴페인을 생산합니다. 이곳은 테이스팅 룸입니다. 워낙 로제로 잘 알려진 곳이라 좀 더 의외성을 가진 와인들로 이번 테이스팅을 구성했고, 먼저 샤도네 100%의 넌 빈티지 블롱 드 블롱입니다. 눈으로만 봐도 아주 생동감 있는 버블들이 느껴지시죠? 샹파뉴의 우수 샤도네 산지인 코테 블롱의 그롱크리 마을 샤도네만 사용해서 보통 20에서 50%의 리저브 와인이 포함되고 약 4, 5년 숙성되는 와인으로 청량함, 순수하고 깨끗한 과일, 미네랄리티 등이 매력적인 조화를 보여줬습니다. 루이 살몽은 설립자 엘리자베스 살몽의 형제로 와인 메이킹과 포도 재배 등에 당시 큰 역할을 했는데 그의 이름을 딴 큐베 루이 살몽은 특별한 빈티지에만 생산되는 샤도네 100% 블롱드 블롱으로 우드통 숙성 샤도네가 약 25% 정도 함유되고 약 10년간 숙성되어 부드럽고 실키한 질감, 에너지 있는 산미, 견과류, 플린티한 미네랄리티, 깨끗한 롱 피니쉬가 있었고 20년 이상의 숙성 가능성을 가진 아주 아름다운 블롱드 블롱입니다. 라벨조차도 나무 질감을 연상시키는 수부화는 오크통에서만 양조된 것을 상징화한 이름인데 100% 올드 오크 배럴에서 발효 및 숙성을 거친 피노누아, 뮤니에, 샤도네가 3분의 1씩 블렌드된 와인으로 빌켈살몽의 현대적인 시도를 보여줍니다. 개인적으로 샴페인에서 우드에서 오는 스파이시함이 담긴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데 수부아는 빌켈살몽 스타일로 재해석되어 우드 숙성을 통해 섬세한 깊이감을 더했고 부드러운 질감과 산미가 있었습니다. 빌켈살몽의 로제나 브룻을 기본적으로 즐겨본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매력적인 와인입니다. 하우스의 대표 넌 빈티지 와인인 르 레저브는 과일향과 둥근 질감을 갖는 뮤니에가 메인으로 블렌드되고 약 50%의 많은 리저브 와인이 포함되어 깊은 향의 조화가 아름다운 와인이고 비켈 살몽 이미지를 대표하는 로제 샴페인에는 아름다운 색감과 섬세한 과일향을 갖는 넌 빈티지 로제와 빈티지 로제인 엘리자베스 살몽이 있는데 약 12년간의 오랜 병숙성 기간을 거치고 레드 과일향, 미네랄리티, 롱 피니쉬를 가진 아름다운 로제로 비켈살몽의 우수한 로제 생산 기술을 잘 보여줍니다. 설립자의 이름인 니콜라 프랑스와 큐베는 그롱크리 마을들의 포도만을 이용해서 10년 이상 병숙성되는 우수한 빈티지 와인입니다. 앞부분에서 보여드렸던 이 포도밭의 피노누아 100% 블롱드누아인 클로생틀레어는 빌켈살몽의 프레스티지 큐베로 100% 우드 배럴에서만 양조되어 약 12년 정도 이스트 침전물인 리와 함께 병숙성되고 현재까지 7번 정도 빈티지로 출시된 우수한 와인입니다. 이외에도 단일 품종과 테루아에 포커스하는 좀 더 현대적인 컨셉의 샴페인들도 또한 소량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피노뮤니에 피노누아, 샤도네 세 가지 품종을 골고루 사용해서 신선하면서도 우아한 밸런스를 담아 생산되는 빌켈살몽을 소개했는데 이 하우스와 와인들을 이해하는 데 더욱 도움되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 와인 산지를 여행해 보면서 느끼는 샹파뉴 산지의 아름다움은 포근함을 주는 언덕들이 계속 이어지고 그 언덕들을 따라 작은 마을들이 소박하게 자리해 있는 모습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음 시간엔 돈페리뇽의 마을, 탁 트인 전망, 예쁜 골목길,
그리고 럭셔리한 리조트로 이어지는 제가 좋아하는 샹파뉴의 한 루트와 함께 그곳의 우수한 하우스도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곳일지 계속되는 샴페인 라이브러리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빌케르 살몽 이야기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